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는군. 이 선명한 핏빛 노을을 100번도 넘게 보았지만 볼 때마다 생의 덧없음과 동시에 그 잔혹한 명징함에 몸서리치게 되네. 내 나이 이제 105살이라네. 1920년 이 땅이 가장 어둡고 가난했던 시절에 태어나 식민지의 울분과 동족 상잔의 비극, 그리고 숨가쁜 번영의 시대를 모두 관통했지. 사람들은 나를 두고 살아있는 역사라거나 지혜의 화신이라 칭송하곤 하지만 사실 나는 그저 운 좋게 오래 살아남아 인간이라는 종의 밑바닥을 지켜본 관찰자에 불과하네. 내가 오늘 자네에게 하려는 이야기는 시중에 떠도는 흔해 빠진 위로가 아니네. 다 잘 될 거다라거나 사랑이 전부다 같은 달콤한 사탕 발림은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쓰레기에 불과하니까 말일세. 나는 오늘 자네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 정도로 차가운 그러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의 진실을 이야기하려 하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고독은 숙명이며 품격은 오로지 스스로 일구어낸 자립에서만 나온다는 그 자명한 사실을 말일세. 죽음을 목전에 둔 수많은 이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마지막 숨결을 지켜보며 내가 얻은 결론은 인간이 죽기 직전에 내뱉는 후회는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점이네. 그 첫 번째는 바로 타인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조각했다는 사실이라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의 기대, 사회의 기준, 타인의 평판이라는 거대한 그물망에 갇히지. 내가 1940년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나 지금이나 이 비극은 변하지 않았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보다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를 더 고민하며 평생을 보낸다네. 마치 통용되지 않는 위조 지폐를 모으기 위해 평생을 바치는 어리석은 광부처럼 말일세. 내가 아끼던 제자 하나가 있었네. 그는 명예를 쫓아 가문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평생을 공직에서 헌신했지. 하지만 임종의 순간에 그는 내게 이렇게 속삭였네. 선생님, 저는 한 번도 제 마음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입었던 그 화려한 관복은 사실 저를 옥죄던 수위였습니다. 라고 말이야.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는 행위는 결국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일임을 사람들은 숨이 멎기 직전에야 깨닫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말이네. 두 번째 후회는 바로 건강을 자산이 아닌 소모품으로 여겼다는 점이네. 젊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오만한 구석이 있어서 마치 육체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인 양 착각하게 만들지. 하지만 100년 넘게 이 육신을 부려온 내가 장담하건대 몸은 정직한 회계사라네. 자네가 젊은 날 무모하게 사용한 체력과 방치한 질병은 노년이라는 이름의 청구서가 되어 반드시 이자가 붙어 돌아온다네. 2024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세를 넘었지만 건강하게 활동하는 기간인 건강 수명은 그보다 훨씬 짧네. 병상에 누워 10수년을 보내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 아니네. 그것은
살아있는 지옥이지. 내가 목격한 수많은 노년의 비극은 대개 무너진 육체에서 시작되었네. 정신이 아무리 고결해도 몸이 아프면 인간의 존엄은 무너지기 마련이라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네.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음식을 먹으며 내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이 사소한 권리가 사실은 인생 최대의 권력임을 깨닫지 못한 것이 그들의 두 번째 눈물이었네. 세 번째는 경제적 자립을 가볍게 여긴 죄라네. 현대사회에서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인간의 인격을 보호하는 갑옷과 같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은 가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자들의 위선이거나 가난에 굴복한 자들의 비겁한 자기 합리화일 뿐이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가진 이 나라의 현실을 보게나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노후를 희생한 부모들이 말년에 어떤 대우를 받는지 똑똑히 지켜보았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부모는 결국 자식의 짐이 되거나 버려진 존재가 되지.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라네. 자식조차도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사라지면 태도가 변하기 마련이지. 이를 비난할 필요는 없네. 그것이 자연의 섭리니까. 다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금전적 요새를 마련하지 않은 채 노년을 맞이하는 것은 전쟁터에 맨몸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네. 또는 노년의 품위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이며 타인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될 자유의 원천이라네. 네 번째 후회는 인간관계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집착이었네. 사람들은 흔히 많은 친구와 넓은 인맥이 성공한 삶의 징표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진실로 내 곁에 남는 이는 극소수이며 그마저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 고슴도치들은 추운 겨울날 온기를 나누기 위해 모여들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 때문에 상처를 입지. 인간관계 역시 이와 같아서 적당한 거리 유지가 필수라네. 내가 젊은 시절 믿었던 동료의 배신이나 평생을 약속했던 친구의 소원 해짐은 당시엔 뼈아픈 상처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의 유통기한이었을 뿐이네. 타인은 나의 결핍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며 나 역시 그들의 기대를 채워줄 의무가 없네. 관계의 밀도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투명함이라네. 진실하지 않은 100명의 인맥보다 고독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갖추지 못한 것을 그들은 통탄해하며 생을 마감하더군. 마지막 다섯 번째 후회는 바로 현재를 살지 못하고 나중에라는 환상 속에 자신을 가두었다는 점이네. 우리는 모두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달리는 기차에 타 있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으며 창밖의 풍경을 감상하는 일을 뒤로 미루지. 은퇴하면 여행을 가겠다. 아이들이 다 크면 취미를 갖겠다. 여유가 생기면 효도를 하겠다며 말일세.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중에라는 시간은 신기루와 같아서
가까이 다가가면 늘 저만치 달아나 버리네. 내가 만난 한 노교수는 평생을 학문적 성취를 위해 가족과의 식사 시간조차 아까워하며 살았지. 정년 퇴임 후 세계 일주를 꿈꿨으나 퇴임식을 마친 그 해 가을에 췌장암 선고를 받았네. 그가 죽기 전 내게 남긴 말은 오늘 마신 차 한 잔의 향기를 즐기지 못한 것이 가장 한스럽다는 것이었네.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인내하라는 말은 노예의 도덕일 뿐이네. 오늘 당장 누릴 수 있는 작은 기쁨을 포기하는 자에게 위대한 미래란 존재하지 않네. 자, 이제 후회의 목록을 늘어놓는 것은 이쯤 해두세.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자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지. 105세 노인이 자네에게 주는 첫 번째 실전 지침은 인간관계의 구조조정을 즉시 단행하라는 것이네. 자네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자네를 평가절하하며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사용하는 무례한 인간들을 과감히 쳐내게. 미움받을 용기가 없으면 자네의 삶은 영원히 타인의 부속품으로 남을 것이네. 착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단단한 사람이 되게나 예의는 갖추되 마음의 문장은 굳게 걸어 잠그고 오로지 자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들에게만 그 문을 열어주게. 자네의 시간을 화폐라고 생각한다면 가치 없는 사람에게 그 귀한 화폐를 낭비하지 않을 테니 말일세. 두 번째로, 자네의 몸을 국가 기밀을 다루듯 철저히 관리하게. 지금 당장 자극적인 음식을 끊고 매일 땀 흘려 운동하며 충분한 잠을 청하게.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네. 노년의 건강은 유전자가 아니라 젊은 날의 습관이 결정하는 법이라네. 통계 지표가 보여주는 평균 수명에 자신을 투영하지 말게. 자네가 병든 채로 오래 산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형벌이 될 것이네. 육체의 강건함이 무너지면 자존감도 지성도 철학도 모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네. 근육은 노후의 연금보다 더 확실한 자산임을 명심하게나. 세 번째는 경제적 독립을 위해 냉혹할 정도로 치밀해지라는 것이네. 감상적인 이유로 돈을 빌려주거나 불확실한 투자에 전 재산을 거는 만용을 부리지 말게. 노년의 가난은 그 어떤 미사역으로도 포장할 수 없는 비참함 그 자체라네. 자식에게 기댈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게.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아야 하고 자네는 자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네.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이들은 대개 돈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네. 지금부터라도 자네의 경제적 요새를 한층 한층 쌓아 올리게. 그것이 훗날 자네의 품격을 지켜줄 유일한 지팡이가 될 것이네. 네 번째는 고독과 친구가 되는 법을 익히라는 것이네. 인간은 결국 혼자 와서 혼자 가는 존재라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안도감을 느낀다면 자네는 평생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네. 혼자서 차를 마시고 혼자서 책을 읽으며 혼자서 사색하는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 하네. 고독은 외로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감정이라네. 고독은 자신의 내면과 조우하는 가장 경건한 시간이며 타인의 간섭 없이 오롯이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네. 고독을 견디는 힘이 곧 삶을 장악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나. 마지막으로 죽음이라는 명확한 사실을 늘 곁에 두고 살게나. 라틴어 격언 중에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이 있지. 나는 이 말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됐다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을 완성하는 거울이라네. 내가 오늘 죽는다면 무엇을 후회할 것인가를 매 순간 자문해 보게. 그러면 지금 자네가 고민하는 그 사소한 질투, 분노, 체면 따위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단번에 깨닫게 될 것이네. 죽음의 문턱에서 바라본 삶은 의외로 단순하다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하고 싶은 일을 지금 당장 하며 나를 지키는 힘을 기르는 것,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네. 자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라네. 이 말을 들을 때 자네의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다면 아직도 세상의 위선적인 교훈들에 속고 있다는 증거지. 배고픈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것을 악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저 사자의 생존 방식일 뿐이라네. 인간도 마찬가지네.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자신의 안위를 위해 타인을 도구로 삼기도 하지. 이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분노하기 시작하면 자네의 인생은 지옥이 될 것이네. 대신 이것을 중력과 같은 자연의 법칙으로 받아들이게나. 누군가 자네를 배신했다면 그것은 그가 나빠서라기보다 그의 이익이 자네와의 신의보다 컸기 때문일 뿐이네. 그렇게 이해하면 상처를 덜 입게 되지. 타인에게 고결한 성인군자의 모습을 기대하지 말게. 그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자네는 비로소 타인의 행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네. 자네 역시 누군가에게는 이기적인 존재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지 않는 지점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기술이라네. 내가 젊은 시절 교단에 섰을 때 나는 학생들에게 정의와 도덕을 부르짖었지. 하지만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사람들이 빵 한 조각을 위해 서로를 짓밟는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네. 도덕은 배가 부를 때나 입을 수 있는 화려한 외투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야. 진정한 인간의 본성은 극한의 결핍 속에서 드러나네. 그렇기에 나는 자네에게 결코 결핍된 삶을 살지 말라고 권하는 것이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야만 자네는 비로소 타인에게 관대해질 수 있고 자신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네. 가난은 영혼을 갉아먹고 비굴하게 만들지. 나는 자네가 고결한 가난보다는 세속적인 풍요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단단한 인간이 되길 바라네. 그것이 훨씬 더 도덕적인 삶에 가깝다네. 또한 자네의 자식들에게도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게. 자식은 자네의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자네의 둥지를 거쳐가는 손님일 뿐이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훗날 보상을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거래는 없네. 자식은 자신의 인생을 사느라 바쁘고 자네의 노후는 자네의 몫이라네. 만약 자네가 자식에게 짐이 되는 순간 그 사랑스러운 눈빛이 원망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자네의 심장은 갈갈이 찢어질 것이네.
그런 비극을 미연에 방지하는 길은 자네가 죽는 순간까지 경제적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이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이 현실의 부모 자식 관계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실체라네. 부모가 돈이 있으면 자식은 효자가 되고 부모가 빈털터리면 자식은 도망자가 된다는 그 뼈아픈 진실을 가슴에 새기게나. 세상은 자네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으려 할 것이네. 유행하는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고 선하게 살면 복을 받을 것 같은 환상을 심어주겠지. 하지만 나는 자네에게 말하네. 그 어떤 외부의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네만의 중심을 잡게나. 그것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오직 자네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있네. 내가 오늘 하루를 성실히 보냈는가? 내가 내 몸을 아껴주었는가? 내가 나의 노후를 위해 벽돌 한 장을 더 쌓았는가? 이 질문들에 떳떳하다면 자네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네.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잣대에 자네를 맞추려 애쓰지 말게. 100평짜리 집에서 외롭게 죽어가는 이보다 작은 방일지라도 자신의 의지대로 공간을 통제하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이가 훨씬 더 승리한 인생이라네. 자네는 혹시 외로움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본 적이 있는가? 105세가 된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고요한 정적과 마주하네. 함께 시대를 풍미했던 친구들은 이미 흙으로 돌아갔고 아내는 20년 전에 먼저 길을 떠났지. 자식들도 각자의 삶을 사느라 1년에 몇 번 얼굴 보기도 힘들다네. 하지만 나는 외롭지 않네. 고독은 외로움과는 전혀 다른 것이니까. 고독은 나 자신과 대화하는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라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타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억지 웃음을 지을 필요도 없네. 나는 이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 자아를 만난다네. 자네도 일찍이 이 고독과 친해지게나 홀로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끊임없이 사람을 찾아 헤매는 이들은 결국 타인에게 휘둘리는 가련한 영혼으로 남게 될 것이네. 고독은 자네를 단단하게 단련시키는 용광로이며 진정한 자유로 가는 유일한 통로라네. 이 늙은이의 이야기가 자네에게는 다소 차갑고 서늘하게 들릴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데 필요한 것은 따뜻한 바람이 아니라 정확한 나침반이라네. 나는 자네가 좋은 사람이라는 허울 좋은 감옥에 갇혀 자신의 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네. 스스로를 지탱할 경제적 능력과 무너지지 않는 육체의 건강, 그리고 타인에게 기대지 않는 고고한 정신을 갖춘 단단한 인간으로 성장하게나. 노을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깔리면 결국 남는 것은 화려한 거칠애가 아니라 내면의 등불 뿐이라네. 자네의 등불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 불꽃이 타인에 의해 일렁이지 않도록 지금 당장 자네의 삶을 스스로 장악하게나. 그것이 105해를 먼저 살아온 선배로서 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정직한 조언이라네. 삶은 결코 자비롭지 않네. 하지만 자네가 단단하게 무장하고 있다면 그 거친 삶조차도 자네의 품격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이 될 뿐이라네.
내가 겪은 20세기의 광기와 21세기의 혼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단 하나였네.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린다는 것. 이제 자네의 차례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는 오로지 자네의 몫이라네. 부디 임종의 순간에 나는 내 인생을 살았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기를 빌겠네. 고통스러울지라도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를 내게나. 그 진실만이 자네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것이네. 이제 나는 다시 고요한 침묵 속으로 돌아가려 하네. 이 조언이 자네의 생에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침새 자네의 앞날에 차가운 통찰과 단단한 평온이 깃들기를